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달에 여러분의 운이 폭발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으셨고 인간관계에서도 복잡한 문제들로 마음고생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신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여러분께 새로운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달은 금전운과 재물운이 터지는 절호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숫자와 색깔과 방향과 요일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달 운세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줘요.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2026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두시면 함께 좋은 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월 호랑이띠의 운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2026년은 병운년입니다. 병화와 오화의 기운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해이죠. 그리고 1월은 경인월입니다. 경금과 임목의 기운이 만나는 달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호랑이띠 여러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조합이 펼쳐지는 시기예요. 임목은 바로 여러분 호랑이띠의 본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월지에도 임목이 자리하면서 여러분의 기운이 2배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임목이 병화를 생하는 작용을 목생화라고 합니다. 나무가 불을 피우듯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한 해 전체의 화 기운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해 첫 달인 1월에는 이런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천간의 경금은 임목과 상극 관계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긴장감을 주면서 나태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오행의 균형 관점에서 보면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목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고 화는 열정과 표현을 상징하죠.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해 미뤄뒀던 계획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상순에는 새해의 신선한 기운이 넘쳐납니다. 이 시기에는 한 해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목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쪽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심호흡을 3번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이루고 싶은 것을 떠올리시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중순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실행력이 강한 때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예요. 중순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보세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순에는 한 달을 정리하고 2월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진행 중인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집안을 정돈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순에는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이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니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 목표를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매일 아침 보이는 곳에 붙여줘요. 두 번째로 초록색 계열의 소품을 책상이나 거실에 배치하시면 임목의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미뤄뒀던 일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세요. 네 번째로 새해를 맞아 명함을 새로 만들거나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고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자주 하시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검진을 받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에 예약을 잡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절이 있는 달이니 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올해 1월에 새로운 기회를 잡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지난해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 힘쓰는데 새해 첫날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기도하시고 초록색 옷을 자주 입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1월 중순쯤 오랜 거래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던 60대 호랑이띠분이 계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셨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기운이 강한 만큼 지나친 자신감으로 또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금전거래나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나 사업 확장은 1월보다는 2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주변 인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개띠와 말띠 분들과는 삼합관계라서 특히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모임을 갖추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반면 원숭이띠 분들과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중요한 거래나 약속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도 강화하세요. 새해 첫 달이니 가족 회의를 열어서 올해 계획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명리학적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의 본 지지인 임목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목은 목 기운이죠. 목은 토를 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내가 극하는 오행이 바로 재성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에게 토 기운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2026년 병오년에서 오화는 임목과 반합 관계에 있으면서 화토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1월 경인월에는 경금이 천간에 자리하면서 정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정관이 재물운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임목이 자라나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토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 안에는 금은 보화가 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재물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은 한 해의 시작이라 재물의 씨앗을 심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씨앗을 잘 심어두면 한 해 내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화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흠도 중요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창의성과 표현력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띠의 임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다시 토를 생하면서 재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직접적으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창작 활동이나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구조입니다. 1월 재물 기운의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순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재물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얼마를 벌고 싶은지,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이때 가계부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재테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과감히 해지하시고 충동구매 습관이 있다면 고치기 시작하세요. 중순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시현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시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물을 둘러보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순인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재물을 정리하고 저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중순에 들어온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비상금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적금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시기에 재물을 잘 정리해두면 2월부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해 재무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세요. 막연하게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올해 1,000만 원을 저축하겠다처럼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 달 예산을 미리 짜두시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세요.
가계부 앱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셋째,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세요. 유튜브나 책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보험과 연금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재물을 부르는 동쪽 방향의 돼지, 저금통이나 초록색 지갑을 두세요. 풍수적으로 재물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건강이 곧 재물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프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노후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안전한 곳에 투자하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부동산 거래로 큰 이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1월 초에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 행운의 방향인 동쪽에 있는 아파트를 발견하셨어요. 1월 15일 길일에 계약을 하셨고 석 달 후에 시세 차익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호랑이띠 자영업자분이 계셨는데 작은 부업으로 목돈을 모으신 경우입니다.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시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셨어요. 1월부터 꾸준히 하신 결과 1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운이 좋아도 투기성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한꺼번에 큰돈을 넣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지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 빌려주셔야 한다면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주세요. 백화점 세일이나 온라인 쇼핑 할인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하루 이상 고민한 후 구매하세요. 계획 없는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시고 이미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세요. 주변 인물과의 관계도 재물운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는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상의하세요. 부부가 함께 가계를 관리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재테크나 투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해보세요. 동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시고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동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금 정관이 천간에 자리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관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호랑이띠의 임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고 그 중에서도 음양이 다른 경금이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질서와 규칙, 책임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1월에 정관이 천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식적인 계약이나 정부 관련 일들이 잘 풀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목, 비견의 작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 동료나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1월에는 본인의 임목과 월지의 임목이 겹치면서 비견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협력할 때는 시너지를 내지만 경쟁할 때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리더십을 발휘하시되 독단적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병화 식상은 창의성과 표현력을 상징합니다. 식상이 강한 시기에는 아이디어가 샘솟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기획안을 제출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이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시면 좋습니다. 1월 직장운의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순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는 한 해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원하세요.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시고 직원들과 공유하세요. 목표가 명확하면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중순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바쁘겠지만 성과도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열심히 일한 것이 상반기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세요.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이니 직원 관리와 품질 관리에 신경 쓰세요. 거래처와의 미팅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하순인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한 달 업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기입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조언을 듣고 개선할 점을 찾으세요.
2월 업무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자분들은 1월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세요.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워크숍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것도 좋습니다.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하세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고 개인적으로라도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셋째,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세요. 동종업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고 인맥을 넓히세요. 넷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써보면 실현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섯째,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구나 앱을 활용하세요. 시간 관리 앱이나 협업 툴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이 많다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고 주말에는 충분히 쉬세요.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미 활동이나 운동으로 풀어내세요. 등산이나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월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실버인재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경력을 활용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한 호랑이띠 직장인분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과장이셨는데 신년 첫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셨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3월에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호랑이띠 자영업자분이 계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1월부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셨어요. SNS를 통해 홍보를 하셨더니 손님이 크게 늘어나서 6월에는 지점을 하나 더 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능력 이상의 업무를 맡지 마세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파벌 싸움이 있다면 중립을 지키세요.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실 때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현금 흐름이 원활한지, 대출 상환 능력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고 구두 약속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주변 인물과의 관계가 직장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와의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이니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세요. 점심이나 커피를 함께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세요. 상사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정격으로 보고하고 피드백을 구하세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명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목과 오와의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목은 간과 담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목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간담, 개통이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운년에는 오화가 세운을 이끌면서 목생화의 흐름이 강합니다. 임목이 병화를 생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구조이죠. 따라서 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 기운이 과다하면 간에 열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음주를 자제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결명자차나 민들레차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경금의 작용으로 호흡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금은 폐와 대장을 상징합니다.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서 임목을 극하는 구조이므로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실내 환기도 중요합니다. 하루 3번 10분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 물을 자주 갈아주셔야 식은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절적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월은 한겨울이라 기온이 낮고 건조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손발이 차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목욕이나 반신욕을 자주 하세요. 생강차나 대추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기 쉬우니 로션을 자주 바르시고 립밤을 챙기세요. 건강운의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순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건강검진을 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새해를 맞아 종합검진을 예약하세요.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와 암검사, 심혈관 검사를 꼭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을 개선하세요. 치과 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하세요. 안과 검진도 잊지 마시고 시력이 나빠졌다면 안경을 새로 맞추세요. 중순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새해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거세요.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관에 등록하시거나 수영장을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순인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건강관리 루틴이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20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개선하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3끼를 드세요.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야식을 끊으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체온을 올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를 몇 끼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샐러드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넷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다섯째, 금주 또는 절주를 실천하세요. 순간에 큰 부담을 주므로 일주일에 2일 이하로 줄이시고 한 번 마실 때도 과음하지 마세요.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고 시작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뼈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세요. 독서, 퍼즐, 바둑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시고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새해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었는데 1월 1일부터 금연을 시작하셨어요. 금연 패치와 금연껌을 활용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선언을 하셨습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지만 가족의 응원으로 버티셨고 3개월 후에는 담배 생각이 거의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호랑이띠분이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경우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1월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식습관도 개선하시고 약도 꾸준히 드셨더니 6개월 후에는 혈당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음주 후 사우나는 절대 금물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야식과 과식을 자제하세요.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살이 찝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병원 방문을 늦추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 걷기를 하세요. 주말에 등산을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강좌를 듣거나 건강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지식을 쌓으세요. 애정운과 인간관계운을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인호술 삼합 화국의 기운이 애정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랑이띠의 임목과 말띠의 오화, 개띠의 술토가 모이면 삼합 화국을 이룹니다. 2026년이 병원년이라 오화의 기운이 강하고 호랑이띠인 여러분의 임목과 만나면서 애정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1월은 새해 시작이라 만남과 모임이 많은 시기이죠. 각종 신년회와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화 식상이 감정 표현에 주는 효과도 중요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표현력과 매력을 상징합니다. 병화가 강한 시기에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투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좀 더 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이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고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정월 대보름 기운도 인연에 영향을 줍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은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날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죠. 애정운을 기원하시는 분들은 대보름날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면서 인연을 기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신이신 분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만남의 자리에 나가보세요. 도화 기운도 분석해봐야 합니다. 호랑이띠의 도화살은 토끼띠인 묘목입니다. 1월에는 임목의 기운이 강하면서 묘목의 기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2월이 되면 묘월이 오니까 그때 더욱 강했지만 1월에도 이미 그 영향이 시작됩니다. 도화살은 매력과 이성운을 상징하므로 호랑이띠 여러분은 이번 달 매력이 넘쳐오릅니다. 평소보다 이성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애정운의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순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새해 모임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창회나 동문회, 직장 신년회 같은 모임이 많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인연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독신이신 분들은 친구에게 소개를 부탁하거나 소개팅 앱을 활용해보세요. 첫인상이 중요한 시기이니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세요. 중순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상순에 만난 인연이 있다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보세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도 좋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연애 중이신 분들은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세요. 하순인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세요.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 함께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개팅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데이트 계획을 잡으세요. 결혼하셨다고 데이트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가족 모임을 주선하세요. 명절이 있으니 가족들이 모이겠지만 평소에도 자주 모이세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자매와 연락하세요. 넷째,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새해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만남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분홍색이나 빨간색 소품을 활용하세요. 옷이나 소지품에 이런 색상을 넣으면 애정운이 상승합니다.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황혼 이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중년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데 작은 갈등을 크게 키우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가세요. 배우자의 건강을 함께 챙기시고 서로 의지하며 사세요. 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손주 돌봄과 자기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손주는 예쁘지만 본인의 건강과 여가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한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신년 모임에서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독신이셨는데 대학 동창회에 참석하셨다가 고등학교 동기를 소개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했는데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호감이 생겨서 꾸준히 만나셨습니다.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셨고 현재는 결혼을 준비 중이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호랑이띠 부부가 계셨는데 관계가 회복된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대화가 줄어들고 소원해지셨어요. 1월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다시 가까워지셨고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시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절대 피하세요. 기혼자라면 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세요.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만 쏟아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세요. 과거 연인과 재회하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으니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SNS상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요즘은 SNS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개띠와 말띠 분들과는 삼합관계라서 특히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독신이신 분들은 이 띠를 가진 분들을 소개받아보세요.
궁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숭이띠 분들과는 충 관계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직장 동료들과도 친목을 도모하세요. 회식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히세요. 피해야 할 것들을 명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신충의 방위적 의미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호랑이띠의 임목과 원숭이띠의 신금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지지충 중에서도 가장 강한 충이 인신충이죠. 방위로 보면 이는 동북동 방향이고 신은 서남서 방향입니다. 정반대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를 밀어내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2월에는 임목의 기운이 강하므로 신금의 방향인 서남서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금, 금목의 색상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금은 흰색과 회색을 상징하는 금속성 오행입니다. 금이목을 극하는 것을 금극목이라고 하죠. 1월에는 천간에 경금이 자리하면서 임목을 누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금, 기운을 상징하는 흰색이나 회색, 은색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목 기운이 약해집니다. 옷이나 인테리어, 소지품에서 이런 색상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 기운이 약한 1월의 특징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운년, 경인월은 화와 목의 기운이 강하고 금도 있지만 수의 기운은 약합니다. 수는 4 또는 9의 숫자와 연결됩니다. 수 기운이 약한 시기에 수와 관련된 숫자를 사용하면 기운이 더 약해져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4와 9 숫자가 들어간 날짜나 번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행상극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금과 수의 기운을 멀리하고 목과 화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1월 호랑이띠에게 유리합니다. 금은 여러분을 극하고 수는 기운이 약해서 도움이 안 되지만 목은 여러분과 같은 기운이라 힘을 보태주고 화는 여러분이 생하는 기운이라 에너지가 잘 흡니다. 시기별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순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서남서 방향을 특히 조심하세요.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이 있다면 서남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피하시고 다른 방향을 선택하세요. 이사나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신다면 서남서 방향은 절대 피하세요. 여행을 가실 때도 서남서 방향의 도시는 1월에는 가지 마시고 다른 달로 미루세요. 중순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흰색과 회색을 피하시는 데 집중하세요. 옷장을 정리하시면서 흰색 옷을 당분간 안 입을 곳에 넣어주세요. 검은색이나 남색, 초록색 옷을 많이 입으시면 됩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점검하세요. 흰색 벽지나 가구가 많다면 컬러풀한 쿠션이나 커튼으로 보완하세요. 차량 색상도 흰색이라면 내부 소품이라도 다른 색으로 꾸미세요. 하순인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4와 9 숫자 사용을 자제하세요. 중요할 4일이나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잡지 마세요. 로또를 사실 때도 4와 9가 들어간 번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4와 9가 많다면 가능하면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남서 방향으로 가는 일정은 최대한 피하거나 다른 날로 변경하세요.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시간을 길게 잡으세요. 둘째, 흰색 옷 대신 초록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으세요. 빨간색이나 주황색도 좋습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은 4일과 9일을 피하세요. 계약이나 수술,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일은 다른 날짜를 선택하세요. 넷째,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신시를 조심하세요. 이 시간대는 원숭이의 시간이라 호랑이띠와 충돌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쉬거나 가벼운 일을 하세요. 다섯째, 금속성 장신구 착용을 주의세요. 금반지나 은목걸이보다는 원목 팔찌나 옥 장신구를 하세요.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몇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방향으로 병원에 가셔야 한다면 다른 경로를 이용하시거나 가족과 함께 가세요.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이번 달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금속 장신구를 아예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실 때 서남서 방향도로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사고 가능성이 높으니 안전운전하시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 여행지를 선택하실 때도 방향을 고려하세요. 서남서 방향의 관광지는 1월에는 피하시고 다른 계절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피해야 할 방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셨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서남서 방향의 건물로 1월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 직후부터 직원들이 다투고 거래처와 문제가 생기고 매출이 떨어졌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하셨고 그제야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흉수 날짜에 중요한 계약을 하셨다가 후회하신 분이 계십니다. 9일에 부동산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어요. 결국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하셨는데 길이를 선택하셨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서남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부적을 지참하세요. 절에 가서 호신부를 받거나 사주에 맞는 부적을 구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라면 다른 색 소품으로 보완하세요. 빨간색 스카프나 초록색 가방을 들면 됩니다. 4일이나 9일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전날이나 다음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일정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속 장신구는 원목이나 천연석 소재로 대체하세요. 나무 팔찌나 호박 목걸이가 좋습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 지인과의 약속은 1월에는 가급적 다른 달로 미루세요. 만나야 한다면 공공장소에서 짧게 만나시고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요. 가족 중에 원숭이띠가 있다면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같이 살고 있다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세요. 피해야 할 방향에 있는 거래처와는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하시고 직접 방문은 자제하세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인호술 삼합방위의 기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의 인은 동북동 방향이고 말띠의 오는 남쪽 방향이며 개띠의 술은 서북서 방향입니다. 이 세 방향이 삼합을 강력한 기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2026년이 병운년이라 남쪽 방향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동쪽과 남쪽 방향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목화 상생 색상의 효과도 중요합니다. 인목이 병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에서 목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청색, 화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주황색이 모두 기란 색상입니다. 이 색상들은 여러분의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초록색은 인목 그 자체를 나타내므로 가장 중요한 행운의 색상입니다. 청색은 수생목의 관계에서 목을 도와주는 색이고 빨간색과 주황색은 목이 생하는 화의 색이라서 에너지 흐름이 원활합니다. 3과 8 목, 수의 강화 작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행에서 목은 숫자 3과 8로 상징됩니다. 호랑이띠는 목 기운이 본질이므로 3과 8 숫자를 사용하면 자신의 기운이 강화됩니다. 전화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에 3과 8이 많으면 좋고 중요한 일을 3일이나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하시면 기합니다. 로또를 사실 때도 3과 8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세요. 동쪽과 남쪽 방향의 의미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동쪽은 목의 방향으로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상징하죠. 동쪽에서 오는 기운을 받으면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남쪽은 화의 방향으로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곳입니다. 열정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남쪽으로 가거나 남쪽에서 들어오는 일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기별로 행운의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순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동쪽 방향 활동을 강화하세요. 아침에 동쪽 창문을 열고 해가 뜨는 것을 보세요. 동쪽에 있는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서 산책하세요.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이 있다면 동쪽 방향의 장소를 선택하세요.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현재 위치에서 동쪽에 있는 집을 알아보세요. 중순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초록색 소품 활용을 극대화하세요. 초록색 옷을 자주 입으시고 초록색 가방이나 지갑을 들고 다니세요. 집안에 초록색 식물을 많이 들여놓으세요. 거실과 침실에 화분을 배치하시면 공기도 좋아지고 운도 상승합니다. 책상 위에도 작은 다육식물을 놓으세요. 사무실이나 가게에도 큰 관엽식물을 들여놓으시면 좋습니다. 하순인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행운의 숫자로 복권을 구매하세요. 로또를 사실 때 3, 8, 13, 18, 23, 28, 33, 38 같은 숫자를 포함시키세요. 가족 생일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복권은 길일의 동쪽이나 남쪽 방향에 있는 가게에서 구매하세요. 당첨 확률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기분 좋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동쪽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동쪽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기길 기원하세요. 이것만 매일 해도 하루가 긍정적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초록색과 청색 계열 옷을 자주 입으세요. 옷장을 정리하시면서 이런 색상의 옷을 앞쪽에 배치하시고 쉽게 꺼내 입을 수 있게 하세요. 셋째, 3과 8 숫자가 들어간 날에 중요한 일을 하세요. 계약, 개업, 이사, 수술 같은 큰일은 길이를 선택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넷째, 남쪽 방향으로 외출이나 여행을 계획하세요. 주말에 남쪽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남쪽 방향 맛집을 찾아오세요. 다섯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의 묘시와 진시를 활용하세요. 이 시간대가 목의 시간이라 호랑이띠에게 유리합니다. 중요한 전화나 이메일은 이 시간에 하세요. 4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동쪽 방향에 있는 산책로를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 중에서 동쪽에 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걸으세요. 초록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깨씹 같은 녹색 채소에는 영양소도 풍부하고 목 기운도 강화됩니다. 맥기 샐러드나 나물을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운도 좋아집니다. 복권을 구매하실 때는 3과 8 번호를 꼭 포함시키세요. 과하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재미로 일주일에 5,000원 정도씩 사시면 됩니다. 손주에게 선물을 하실 때도 초록색이나 파란색 옷이나 장만감을 사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행운의 방향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이사 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승진도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셨으며 가족 관계도 화목해지셨습니다. 동쪽 방향 이사의 효과를 톡톡히 보신 거죠. 또 다른 사례로 행운의 숫자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이 계십니다. 50대 호랑이띠 자영업자분이셨는데 매주 3과 8이 들어간 번호로 로또를 구매하셨어요. 1년 넘게 꾸준히 사시다가 어느 날 4등에 당첨되어 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운의 숫자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이라고 해서 온통 초록색으로만 입으시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세요. 초록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흰 티셔츠에 초록색 재킷을 걸치는 식으로 균형 있게 활용하세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도 마세요. 3과 8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숫자에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행운의 방향이라고 무조건 그쪽으로만 가시는 것도 무리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세요.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행운의 요소를 활용하세요. 개띠와 말띠, 친구들과 동쪽이나 남쪽 방향으로 모임을 가지세요. 함께 동쪽에 있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남쪽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삼합관계인 이분들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더욱 커집니다. 가족에게 행운의 색상으로 선물을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초록색이나 파란색 옷을 선물하시면 기분도 좋고 행운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남쪽 방향으로 출장을 가세요. 업무차 외근을 나가실 때 남쪽 방향 거래처부터 방문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를 선택하는 명리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일, 5일, 수일은 삼합일로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지가 인호술로 조합되면 화국을 이루면서 강력한 길한 기운을 만듭니다. 간목일과 을목일도 비겁일로 호랑이띠에게 유리합니다.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인목의 기운을 도와주면서 힘을 씌워줍니다. 병화일과 정화일은 식상일로 창의성과 표현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이런 날들을 조합해서 1월의 길이를 선별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특별한 기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으로 보름달의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본달은 원만함과 풍요를 상징하죠. 이날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고 실제로도 기운이 좋은 날입니다. 2026년 음력 정월 대보름은 양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이날을 특별히 표시해 두시고 중요한 일을 계획하세요. 무진일과 기사일 같은 날도 길일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재성으로 재물운을 상징하고 진토와 사화는 인목과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기사일은 천간의 기토가 지지의 사화를 만나면서 안정적인 재물 기운을 만듭니다. 이런 날에는 금전 관련 일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구체적인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일은 갑인일입니다. 천간의 간목과 지지의 인목이 만나는 날로 호랑이띠에게 최고의 길일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새해 시작과 함께 큰 일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계약이나 개업,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3일을 선택하세요. 1월 8일은 기미일입니다. 천간의 기토가 재성이고 지지의 미토도 재성이라 재물운이 좋은 날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투자 결정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은행 업무를 보시면 좋습니다. 1월 13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의 간목이 인목을 도와주고 지지의 자수가 인목을 생해줍니다. 수생목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발표를 하시기에 좋습니다. 1월 15일은 병인일이자 음력 정월 대보름입니다.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인목이 목생화를 이루면서 최고의 조합을 만듭니다. 게다가 대보름이라는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져서 1월 중 가장 강력한 길일입니다. 이날은 가족 모임을 가지시고 소원을 비르세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면서 한 해 건강과 재물을 기원하세요. 1월 18일은 기사일입니다. 천간의 기토 재성과 지지의 사화가 만나면서 재물 기운이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저축을 시작하시거나 재테크 상담을 받으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1월 23일은 갑수일입니다. 천간의 간목과 지지의 술토가 만나면서 삼합의 한 축을 이룹니다. 인호술 중술이 자리하면서 협력과 화합의 기운이 강합니다. 동업,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기에 좋습니다. 1월 28일은 기묘일입니다. 천간의 기토 재성과 지지의 묘목이 만나면서
재물과 동료의 기운이 함께 작용합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맺게 해줬습니다. 요일별 운세도 알려드렸습니다. 목요일은 목성의 날로 목 기운이 강합니다.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요일이므로 중요한 일은 목요일에 하세요. 토요일은 토성의 날로 안정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재물 관련 일이나 장기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화요일은 화성의 날로 열정과 추진력이 필요한 일을 하기에 좋습니다.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길일에 중요한 계약을 하세요.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사업 계약 등은 위에서 알려드린 길일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로또는 3일, 13일, 23일에 구매하세요. 3자가 들어간 날이 특히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인 3과 8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셋째, 정월 대보름인 15일에는 가족 모임을 갖으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면서 한 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세요. 넷째, 목요일에 면접이나 상담을 잡으세요.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목요일에 면접을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길일에 병원 검진을 예약하세요. 건강검진이나 치과 치료 같은 것도 길일에 하시면 마음이 편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4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길일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길일에 검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대보름에는 전통 풍습을 따라 오곡밥을 드시고 부럼을 깨물으세요. 이 풍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손주 100일이나 돌 날짜를 정하실 때도 길일을 참고하세요. 평생 기념할 날이니 좋은 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날짜나 사업 시작일도 길일에 맞추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날이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호랑이띠 사업가분께서 길일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대박이 나셨습니다. 3일 갑인일에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서 재고가 동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6개월 만에 지점을 내셨고 1년 후에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셨습니다. 길일을 선택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길일에 면접을 봐서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40대 중반 호랑이띠 분이셨는데 이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목요일이자 길일인 13일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셨고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길일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무리한 일을 추진하지 마세요. 길일은 여러분의 노력을 돕는 것이지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고 길일을 활용하세요. 흉일에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날짜만 믿고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길일은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주변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길일을 활용하세요. 가족 행사 날짜를 정할 때 길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회갑 같은 중요한 행사는 길일에 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도 길일에 잡으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친구라면 길일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거래처와의 미팅도 길일에 잡으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협상이 있다면 목요일이나 토요일 중 길일을 선택하세요. 풍수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물건이 기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특정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금, 기운 물건은 인목을 극하는 원리로 호랑이띠에게 좋지 않습니다. 금속성 물건 중에서도 오래되고 날카로운 것, 깨지거나 손상된 것은 특히 나쁜 기운을 방출합니다. 반면 목 기운 물건은 인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물 기운 물건은 수생목의 원리로 목을 생해주면서 재성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의 흠을 분석해보면 집안의 기운이 막혀나 정체되면 재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진 물건이나 죽은 식물은 썩은 기운을 내뿜으면서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반대로 생명력이 있는 식물이나 기란 상징을 가진 물건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그릇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기를 반사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깨지면 기운이 산란하게 흩어지면서 집안의 조화가 깨집니다. 특히 재물 방위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려는 재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금이 간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을 상징하는데 금이 가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지출이 많아집니다. 또한 깨진 거울이나 그릇은 사고나 다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깨진 거울은 즉시 버리시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작은 금이라도 발견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 그릇도 금이 갔거나 이가 나갔으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새 그릇을 장만하시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금속 도구입니다. 칼과 가위는 금, 기운의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게다가 날카로워서 살기를 품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금극목이라 했듯이 이런 물건들은 호랑이띠의 인목을 계속 공격합니다. 특히 오래되어 녹이 쓴 칼이나 가위는 나쁜 기운이 더욱 강합니다. 주방에 10년 이상 된 칼이 있다면 당장 점검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칼이 서랍 깊숙이 방치되어 있다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재물을 베어버리고 인간관계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 관계가 끊기거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동료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상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칼이나 가위는 모두 버리세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처분하세요. 칼은 항상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시고 칼집에 넣거나 서랍에 넣어서 날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새 칼과 가위를 살 때는 세라믹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코팅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금 기운이 약간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시든 화분이나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재물과 건강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시들거나 죽으면 정반대의 효과가 납니다. 죽은 기운이 집안에 퍼지면서 모든 운이 함께 시들어갑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들어오려는 재물이 문 앞에서 되돌아갑니다. 재물은 생명력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방치된 죽은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어디에 있든 죽은 식물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말라 죽었거나 햇빛을 못 받아서 시들었거나 병충해로 죽었거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처법은 명확합니다. 죽은 식물은 즉시 버리세요. 화분째 버리시거나 흙만 버리고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재사용하세요. 시들어가는 식물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고 영양제를 주면서 살려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과감히 버리고 새 식물을 들이세요. 식물을 키우기 어려우시다면 인조식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인조식물도 진짜처럼 잘 만들어져서 시각적으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보관해야 할 물건 3가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룡 또는 호랑이 그림이나 장식품입니다. 호랑이띠에게 호랑이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토템입니다. 호랑이 그림이나 장식품을 집안에 두시면 자신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쪽 벽에 호랑이 그림을 걸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쪽은 청룡의 방위이자 목의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청룡도 목 기운의 상징이라 호랑이띠에게 좋습니다. 청룡은 용의 일종으로 권위와 성공을 상징하죠. 직장인이라면 승진운을, 사업자라면 사업 확장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호랑이나 용 장식품을 현관에 두시면 들어오는 재물을 지키고 나쁜 기운은 막아줍니다. 크기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도자기, 호랑이나 나무 조각상도 충분합니다. 그림도 괜찮은데 너무 사나운 호랑이보다는 위험 있으면서도 온화한 표정의 호랑이가 좋습니다. 가족 중에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면 청룡으로 대체하세요. 용은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대체할 때 주의할 점은 호랑이나 용이 집 안쪽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면 재물이 나가버립니다. 안쪽을 향해서 재물을 지키고 모으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옥 소재 장신구나 장식품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옥은 정기를 담고 있는 돌로 건강과 장수,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옥은 토 기운이어서 동시에 온화한 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는 재성이고 수는 목을 생하니 호랑이띠에게 이중으로 좋습니다. 옥으로 만든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시면 몸에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옥은 착용하는 사람의 체온과 기운을 받아서 점점 더 윤기가 나고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옥이 살아있다고 표현하죠. 장신구뿐만 아니라 장식품도 좋습니다. 옥으로 만든 복주머니나 옥 도장, 옥 관음상 같은 것을 집안에 모셔두시면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특히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 근처에 옥을 두시면 재물이 모이고 지켜집니다. 금고 옆이나 통장을 보관하는 서랍에 작은 옥 조각을 넣어줘요. 옥을 구매하실 때는 천연 옥을 선택하세요. 인조 옥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진짜 옥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쓸 물건이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옥은 충격에 약하니 조심해서 다루시고 주기적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줘요. 세 번째는 대나무나 부귀죽 같은 생명력 있는 식물입니다. 대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곱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절개와 지조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 때문에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 대나무는 목 기운의 정수입니다. 호랑이띠의 잇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대나무를 키우기 어려우시다면 부귀죽을 추천합니다. 부귀죽은 물만 있어도 잘 자라고 관리가 쉽습니다. 이름부터 부귀를 담고 있어서 재물운에 좋습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큰 대나무 화분을 놓으시면 집안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지고 공기도 정화됩니다. 책상 위에 작은 부귀죽을 놓으시면 업무 효율도 오르고 재물운도 상승합니다. 대나무나 부귀죽 외에 다른 식물도 괜찮습니다. 행운목, 금전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들도 재물운에 좋습니다. 금전수는 이름부터 금전을 담고 있고 잎이 동전 모양이라 재물을 상징합니다.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음이온을 많이 방출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실 때 중요한 것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적으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쐬게 하시고 잎이 시들면 빨리 제거하세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수록 여러분의 재물운도 함께 자랍니다.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랍과 창고를 뒤져서 깨진 거울, 금간 그릇, 오래된 칼, 죽은 화분을 모두 찾아내서 버리세요. 둘째, 동쪽 벽에 호랑이 그림을 거세요. 온라인이나 화방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액자를 선택하실 때는 나무 액자가 좋습니다. 셋째, 옥 팔찌나 목걸이를 장만하세요. 보석 가게에 가시면 옥 장신구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매일 착용하세요. 넷째, 화원에 가서 부귀죽이나 금전수를 사오세요. 관리가 쉬운 식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대나무 같은 큰 식물도 키워보세요. 다섯째, 현관을 깨끗이 정리하세요.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이니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우산이나 잡동사니를 치우세요. 1950년 경인생 호랑이띠 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인년은 천간이 경금이고 지지가 임목인 해입니다. 경금은 호랑이띠에게 정관으로 작용하면서 책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2026년에는 7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진입하시는 나이이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1월 금전운은 안정적입니다. 큰 변동보다는 꾸준한 수입과 저축이 이루어집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입 같은 고정 수입이 있으시다면 잘 유지합니다. 로또 구매는 조심스럽게 하세요. 큰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취미로 즐기는 정도가 좋습니다. 로또 구매 길일은 3일, 8일, 13일, 15일입니다. 행운의 번호는 3, 8, 13, 18, 23, 28과 함께 경인의 경을 상징하는 7을 조합하세요. 예를 들어 3, 7, 8, 13, 23, 37 같은 조합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구매를 피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000원 이내로 제한하시고 당첨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하시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나이니 재물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세요.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년은 천간이 임수이고 지지가 임목인 해입니다. 임수는 호랑이띠에게 인수로 작용하면서 지혜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수생목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임목을 생해주는 좋은 기운입니다. 2026년에는 60대 중반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월 금전운은 상승세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투자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 소액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또 구매 길일은 8일, 13일, 15일, 23일입니다. 행운의 번호는 3, 8, 13, 18, 23과 함께 이민의 임을 상징하는 1, 6을 조합하세요. 예를 들어 1, 3, 6, 8, 13, 18 같은 조합입니다. 가족 생일 숫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의 생일을 번호에 포함시키세요. 주의하실 점은 당첨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액 당첨되더라도 저축하시거나 가족과 나누세요. 로또를 지나치게 많이 사시면 오히려 손해이니 적당히 즐기세요.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인년은 천간이 갑목이고 지지가 임목인 해입니다. 갑목과 임목이 만나면서 목의 기운이 이중으로 강화됩니다. 비견이 강한 구조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2026년에는 50대 초반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사업을 하신다면 한창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1월 금전운은 매우 좋습니다. 수입이 증가하고 투자 기회도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운도 가장 좋은 연도입니다. 1월에 로또를 구매하시면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로또 구매 길일은 3일, 8일, 13일, 15일, 18일, 23일, 28일입니다.
1월 중에 길일이 가장 많은 연도입니다. 행운의 번호는 3, 8, 13, 18, 23, 28을 기본으로 하고 갑인의 갑을 상징하는 4, 9를 일부 조합하세요. 4와 9는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숫자지만 갑인생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4, 8, 13, 23, 34 같은 조합입니다. 1월 15일 대보름에 로또를 구매하시면 특히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첨되더라도 주변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족에게만 알리시고 조용히 관리하세요. 당첨금은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세요.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가족을 위해 쓰세요. 1986년 병인생은 1984년 이후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됩니다. 위의 세 연도가 1950년부터 1984년 사이의 호랑이띠입니다. 전체 호랑이띠를 위한 로또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출생연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양력과 음력이 다를 수 있으니 음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1월이나 2월생이라면 전년도 호랑이띠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길일에 로또를 구매하세요. 위에서 안내한 각 연도별 길이를 참고하시되 공통적으로 좋은 날은 3일, 8일, 13일, 15일입니다. 셋째, 행운의 번호를 활용하세요. 3과 8이 들어간 번호를 기본으로 하고 자신의 연도에 맞는 특별한 숫자를 추가하세요. 넷째, 가족 관련 숫자를 조합하세요. 가족 생일, 결혼기념일, 집 주소 번호 같은 의미 있는 숫자를 넣으면 행운이 따릅니다. 다섯째, 자동 번호보다는 수동 번호를 선택하세요. 직접 번호를 고르는 것이 기운을 담는 것입니다. 실생활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또를 구매할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둘째, 구매 전에 손을 씻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번호를 선택하세요. 셋째, 로또 용지를 작성할 때 정성껏 쓰세요. 번호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세요. 넷째, 로또를 산 후에는 깨끗한 곳에 보관하세요. 지갑이나 서랍에 넣되 다른 영수증과 섞이지 않게 하세요. 다섯째, 당첨 확인은 차분하게 하세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4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로또는 재미로 즐기는 게임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단이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취미로 생각하세요. 과도한 구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첨 확률을 냉정히 인식하세요. 1등 당첨 확률은 1000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당첨되니 그 가능성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소액이라도 당첨되면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맛있는 것을 사 먹거나 외식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갑인생 호랑이띠 구독자분께서 본인 연도 길일에 로또를 구매해서 4등에 당첨되셨습니다. 5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민생 호랑이띠 분이 가족 생일을 조합해서 5등에 당첨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5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돈으로 손주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작은 당첨이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로또에 올인하지 마세요.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고 같은 번호를 여러 장 사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번호를 선택하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각자 좋아하는 숫자를 하나씩 말하고 조합하면 재미있습니다. 친구들과 공동 구매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사서 당첨되면 나누는 방식입니다. 당첨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지만 함께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호랑이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도 넘치며 건강도 튼튼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시고 웃음꽃이 가득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